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관리인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전문 변호사 유지은입니다. 망인이 사망 후 별도의 유언이 없다면 상속인들 간의 협의로 재산을 분할하게 되는데요. 이 협의에 의한 재산 분할은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협의 분할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이렇게 협의에 의한 분할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법원에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때에도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인 중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 있다면 진행이 어렵게 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인 중 일부가 연락이 되지 않을 때 어떤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이 있다면 먼저 사실조회를 통해 상속인의 주소를 특정하게 되는데요. 오래전 행방불명됐다거나 어릴 적 해외로 이민을 가 국적을 상실했다든지 할 경우엔 사실상 찾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보통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상속분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상속인 3명 중 1명이 연락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상속재산이 3억이라면 두 상속인이 1억씩 가져가고 남은 1억은 법원에 공탁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남겨진 상속재산이 부동산일 경우인데요. 공탁 자체를 하려면 부동산을 일단 처분해야 되는데 이 연락이 안 되는 상속인의 지분만을 빼고 부동산을 처분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한사항이 많다는 겁니다. 만약 다른 상속인들 중 재력가가 있다면 그 상속인이 부동산 전부를 단독으로 상속받고 연락이 두절된 상속인의 지분 금액을 법원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재력가가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결국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겨 매각대금을 분할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게 되는데요. 당연히 훨씬 싼 가격에 매각할 수밖에 없어 상속인들 입장에선 손해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실종선고와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도입니다. 실종선고제도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종된 지 5년이 넘은 상속인이 있다면 생사가 불분명하니 사망자 처리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법원은 일정 기간을 거쳐 출입국 사무소나 경찰서 등을 통해 소재지를 확인하게 되고 실종 선고가 확정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지막 생존이 확인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날짜가 사망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 상속인의 지분을 공탁할 필요 없이 남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전부 나눠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상속인들에겐 장점이 많은 제도이지만 단점으론 요건이 까다롭고 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이 있습니다.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요건들이 많은 데다 보통 신청부터 확정까지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빨리 상속재산을 처분하려는 상속인들에겐 부담이 된다는 거죠. 이 실종 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제도는 소재가 불분명한 사람을 대신해 그 재산을 관리할 법정 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부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법원에 신청하면 되는데요. 보통은 상속재산 분할이나 공유물 분할의 당사자들이 되겠죠.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부재자가 연락이 되지 않는 사유 등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는데요. 부재자를 끝내 찾지 못할 경우 법원에서는 재산관리인으로 신청된 사람이 관리인으로서 적절한지를 심사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관리인으로 지정되는 데 필요한 특별한 조건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보통은 부재자와 가까운 가족이나 친척이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단 상속재산 분할하는데 다른 공동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한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엮인 사람은 당연히 관리인이 될 수 없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적당한 사람이 없을 경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전문적으로 일처리가 가능한 변호사가 선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관리인으로 선임되면 부재자를 대신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는데요. 권한의 범위가 관리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부재자 대신 재산의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합니다. 즉, 부재자를 포함한 상속인 전원의 공동명의로 등기하고 재산관리는 선임하고 법원의 초과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는 3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법원의 별도의 허가를 받은 관리인은 부재자를 대신해 상속재산이나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남은 상속인들이나 공유자들이 관리인과 함께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설명드린 법원 경매를 통한 방법보다는 부동산의 가치를 더 높일 수 있고, 두 번째 실종 선고보다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락이 되지 않은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3가지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첫째, 그 상속인의 지분만큼 법원에 공탁하는 법. 둘째, 실종선고제도를 통해 사망자 처리하는 법. 셋째, 부재자 재산 관리를 통해 처분하는 방법에 대한 각각의 특징들을 설명드렸습니다. 단, 사람마다 상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으시려면 본인 케이스를 가지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